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버닝썬 황금폰 사건 및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정치 카르텔의 포상금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김소연 변호사님의 회견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읽겠습니다. 정준영 승리 카톡방 사건 다들 아시죠? 고발사주 의혹, 조성은의 고발사주 폭로, 이런 사건들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역대급 사건들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들의 숨겨진 내막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건들은 야당 국회의원과 그의 오랜 지인인 포렌식 업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서로 손발을 맞춰 진행한 기획이호 정치 카르텔 사건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준영, 승리 연예인 카톡방 사건 제보자였던 포렌식 업자 이호민 씨, 그리고 언론인, 기자인 강경윤 SBS 연예뉴스 기자, 이들이 이를 터뜨릴 당시에 이 사건은 성폭력, 성매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승리와 정준영 등은 성폭력, 성매매,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성폭력에 관한 법조문이 없었습니다. 고발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을 폭로할 당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별표 어떤 법에도 고발사주와 관련된 것은 공익신고자 법에 없었고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이거나 공개를 예정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요식행위로 한 신고임이 다 드러났습니다. 내부 고발도 아니고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본인들이 전부 공개하고 떠벌리고 다닌 사실이 어떻게 공익신고에 해당합니까? 하지만 전현희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후 보호조치까지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버닝썬과 고발사주 사건에 대하여 포렌식 업자 등에게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했고 결국 국민과 수사기관, 언론 등은 이들에 대하여 추후의 의문도 제기할 수 없을 만큼의 방탄조끼를 선물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전현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포렌식 업자에게 5천만 원의 포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포렌식 업자는 고객이 맡긴 스마트폰의 자료 중 일부를 무려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성매매 등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포렌식 업자가 공익신고를 앞시고 한 것은 승리와 정준영의 재판과 결과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19년 4월 수사기관이 성관계 불법 촬영 유포, 성접대 등 사회특권층의 심각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의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는 범위에 성범죄 관련 법률이 빠져 있어 성범죄를 고발하여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신변보호조치, 구조금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정부 대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2014년경 또는 2017년경으로 확인되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위 포렌식 업자 이호민과의 친분을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이호민 씨는 이른바 세월호 CCTV를 복구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안민석 의원의 북콘서트에 참여하고 사진을 찍고 국회의원실까지 찾아와 사진을 찍고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렇게 이호민 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호민 씨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하고
물론 지정 당시에는 박은정 위원장이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 추진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 자체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 법안의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포상금 5천만 원까지 지급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알고 보니 누군가 기획했던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의 판을 짜는데 함께한 것인지, 어떠한 이유로 국민 혈세 수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어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정권의 사냥개다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회의록을 공개해라. 회의록이 조작됐을 수 있으니 회의 녹취록을 공개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에게 요구합니다. 네, 보상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록, 그리고 회의록을 누군가 손댔을 수 있으니까 회의 녹취서 모두 공개하십시오. 이런 식이라면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사건들도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국민권익위로 가져가면 우리 국민들 모두 포상금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5천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포렌식 업자는 앞으로 고객 스마트폰의 개인정보를 잘 들고 있다가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가만히 지켜보니 잘못된 거 있다, 범죄가 있다, 고발해야 되겠다 요란을 떨며 국민권익에 신고하면 5천만 원씩 되는 엄청난 돈을, 떼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권익위에서는 종종 자랑스럽게 포상금 지급 사례집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그동안 업적을 자화자찬해왔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포렌식 업자로 인해서 공익신고라면서 연예인 카톡방을 난도질을 했던, 그리고 성매매로 처벌까지 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포렌식 업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해놓고 해당 사례는 사례집이나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웠기에 꽁꽁 감추고 돈을 지급한 것입니까? 정치 공작의 대가로 지급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숨긴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는 국고 손실에 해당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 정치 진영이 정치 공작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제작, 기획하는 사조직이 되어버렸고,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이를 공익신고라는 명분 하에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철저히 방해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정준영 승리 카톡방 사건은 특정 언론인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에게 일방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었고, 강경윤 기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연락처와 이름 등 신원을 다른 언론사에게 제공하여 2차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 최근 저는 해당 피해자로부터 강경윤 기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권익위 농단 사태라고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권익위 농단 사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2019년경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마약사범 한서희의 양현석에 대한 공익신고에도 세트 플레이를 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양현석,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했던 양현석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권익위는 아주 상습적으로 공익신고 제도를 능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중심에도 여지없이 인터넷 언론사, 모 인터넷 언론사, 그리고 포렌식 업자 이호민, 그리고 SBS 연예뉴스 기자 강경윤이 유착하여 일방적으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윤지호의 장자연 성접대 고발 사건도, 조성은의 고발 사주 의혹 폭로 사건도 신고 대상이었던 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공익신고자라고 자처한 윤지호 등이 제출한 증거의 조작 가능성과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강력한 문제점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예인 카톡방 제보 사건도 승유와 정준영이
공연 영상 등에 대해서 성매매 알선이나 외국한 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긴 했으나 떠들썩했던 버닝썬 사건과는 막상 무관했습니다. 포렌식 업자가 공익신고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흔들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윤지호는 안민석 의원이 잘 보호했던 그 윤지호 말입니다. 윤지호는 후원금 사기 혐의로, 그리고 조성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비호를 받던 조성은은 정당 창당 관련해서 사무소 위조 등의 혐의로, 그리고 공익신고자라면서 언론인에게 이름조차 거론하지 말라고 겁박을 했던 한서희는 마약 사건으로, 그리고 황금폰이라고 하면서 떠들썩하게 정준영의 핸드폰을 제공했던 포렌식 업자 이호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강력히 처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라는 국민권익위가 입혀준 방탄조끼를 입고 처벌은커녕 언론이든 어디에서든 그 이름조차 언급할 수 없도록 보호받고 심지어 5천만 원의 포상금까지 타갔습니다. 이들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를 저지를 때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국민권익위는 이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완성할 수 있도록 원칙과 규정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신속하게 부패, 공익신고자 지위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이는 대다수 업무에 헌신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선량한 공익제보자들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알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국민권익위원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피고발인들의 전행을 만약 우리가 모른 척한다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이 흔들리고 편법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뢰받는 포렌식 기법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작 가능성이 최근에 조성은이 증인으로 출석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경찰의 증언으로 위변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신뢰 자본도 무너질 것입니다.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수사 과정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지금의 사태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은 답하십시오. 내일 모레 퇴직하시죠? 퇴직하시기 직전까지 자리를 보존하면서 무엇을 지켜야 됐는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법에도 없는 포상금을 무슨 명분으로 지급한 것입니까? 포렌식 업자 이호민에게 어떤 명분으로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까?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국가의 손실을 얼마나 방지했기에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까? 법에도 없는 공익신고자 지위를 무슨 근거로 부여한 것입니까? 이들의 거짓말과 위법행위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현실에 티끌만큼의 책임감과 죄책감도 없으십니까? 이제 응분의 대가를 치르십시오. 부디 입법 청탁에 의한 부당거래, 범죄 은폐, 정치 조작이 의심되는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